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 집을 가진 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웃습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한 분은 창문 밖만 내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우울해하고 집값 뉴스에 일희일비합니다. 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30년을 상담해온 노후 전문가가 말합니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점이 있다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50평 아파트에 삽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좋았습니다. 방도 많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 둘만 삽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옵니다. 넓은 집이 이제는 부담입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한 번 청소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허리가 아픈데 방방마다 들어가서 닦아야 합니다. 지칩니다. 청소업체를 부르면 돈이 듭니다. 한 달에 몇 번 부르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비도 문제입니다. 넓으니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겨울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름 냉방비도 비쌉니다.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연금의 상당 부분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억울합니다. 살기도 불편한데 세금만 많이 냅니다. 옮길까 생각합니다. 편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아깝습니다. 강남 주소를 포기하기 싫습니다. 자녀들도 반대합니다. 부모가 강남에 산다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삽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반대로 편안한 분들은 실용적입니다. 병원 가까운 곳, 친구 가까운 곳, 마트 가까운 곳을 선택합니다. 주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기 좋으니 만족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집을 투자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전세를 줬습니다. 자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빈집으로 두면 손해니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잠이 안 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 우울합니다.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해야 합니다. 비용도 들고 신경도 쓰입니다. 세입자와 갈등도 생깁니다.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막상 사는 집은 불편합니다. 투자 때문에 돈을 묶어뒀으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외식도 줄입니다. 아껴야 합니다. 자산은 많은데 삶은 팍팍합니다. 반대로 편안한 분들은 집을 투자가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봅니다.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신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합니다. 삶이 풍요롭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10층에 삽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떠죠?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집에 갇히게 됩니다. 집안에도 문턱이 많습니다. 화장실, 방 입구마다 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넘지만 나중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복도도 좁습니다. 보행기를 쓰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옮기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후회만 합니다. 편안한 분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저층으로 옮깁니다. 문턱 없는 집을 선택합니다. 복도 넓은 곳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보다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편안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자녀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학군 좋은 곳에 삽니다. 자녀를 위해 선택했습니다. 손주 교육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자녀는 이 집에 안 삽니다. 멀리 삽니다.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혼자 이 큰 집을 지킵니다.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자녀는 없습니다. 학군이 좋아도 본인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학교 갈 일도 없고 학원 갈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집값과 관리비를 감당합니다.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집 나중에 물려받을 거냐고. 자녀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자기는 자기 집이 있다고. 팔아서 나눠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분들은 자신을 위해 선택합니다. 자녀 의견은 참고만 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편한 곳, 본인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익숙합니다. 추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합니다. 낡았고 고장이 잦습니다. 주변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상권이 죽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만 남았습니다. 동네가 침체됐습니다.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옮겨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삽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우울해도 견딥니다.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편안한 분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옮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추억보다 현실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7번째 공통점은 남의 시선을 유식한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합니다. 대출이 많습니다. 이자만 내기도 벅찹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왜 안 옮기냐고 물으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잘 살다가 못 사는 줄 안다고,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체면이 중요합니다. 남들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힘듭니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밥 사라고 합니다. 선물도 비싼 걸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당당합니다. 검소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하면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진짜 행복입니다. 결국 차이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집에 끌려다닙니다. 집이 주인입니다. 집 때문에 삶을 희생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집을 도구로 씁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집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집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크고 비싼 집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집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집입니다. 편안한 집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집입니다. 지금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돌아보십시오. 위의 공통점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집을 바꾸든 마음을 바꾸든 선택하십시오. 집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불행합니다. 집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집은 안식처여야 합니다. 편안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노후는 편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집 때문이 아니라 집 덕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편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